예, 마님. 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와우코리아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한국의 현대가 주력하는 베트남 시장, 일본의 토요타 뛰어넘기 성공,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와우코리아는 일본인들의 관음증 해결용 일본 매체죠. 한국 홍보용 매체로 오해할 수 있는 기괴한 언론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베트남에서 2달 연속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인데요. 특이한 게 일본이 도와준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이군요. 칼럼 내용과 어이없는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차 현지 합작사인 현대타인콘의 지난달 판매 대수는 6,053대로 도요타의 5,139대를 넘어 4월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베트남 시장은 2000년대 도요타가 독주했지만 지난해 현대가 처음 앞질렀다. 한때 일본 차의 정원으로 불리던 베트남 시장에 현대가 진출한 것은 2009년이다. 2011년에는 베트남 최대 복합기업 타이콩그룹과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현재 연간 1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가진 공장이 있다. 현지에서는 부품을 국외에서 수입해 조립하는 녹다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약 140억 엔을 투자해 제2공장을 건설 중이며 연간 생산 능력을 17만 대로 끌어올려 내년부터 단계적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젊은 층 판촉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현대 직원과 베트남 여성의 로맨스를 그린 젊은 층을 겨냥한 판촉 웹드라마가 지난해 큰 광고 효과를 거뒀다. 한국경제신문은 17일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현대차 그룹이 인도, 베트남,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불렸던 일본 자동차 회사를 잇따라 제치고 있다고 보도, 베트남 시장 이외에 인도와 러시아 시장 등에서 현대차의 약진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와 이 회사의 자회사 기아 자동차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35%를 기록했다. 40년간 1위를 지켜온 스즈키의 인도 자회사인 멀티 스즈키의 점유율 32%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 신문은 신흥시장에서의 약진에 대해 현지에서는 현대 기아가 동급 일본차보다 다양한 옵션을 갖춘 프리미엄 차종을 출시하는 현지 맞춤형 전략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각국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 앞으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전략으로 맞서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현대차는 힘들 때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 포드에 기대던 설립 초기 현대차가 몇 년 만에 버림받았을 때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가 현대를 구해주었다. 미쓰비시로부터 다양한 기술을 제공받아 1975년 첫 국산차 포니를 생산했다. 일본 차를 빼닮은 한국산 자동차를 양산할 수 있었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 기업의 도움으로 꼭 35년 전인 1986년 미국에 진출한 현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국이 G8를 지향할 정도로 성장한 것과 같은 이야기다. 개인도 법인 기업도 그 집합체인 국가도 받았던 은혜를 잊을 정도가 되면 머지않아 붕괴한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LG 등은 히타치 제작소가 상당히 협력해 일본인 기술자가 상주하고 있었다. 개인도 법인 기업도 그 집합체인 국가도 받았던 은혜를 잊을 정도가 되면 머지않아 붕괴한다 라고 써있는데 그대로 될 것이다. 일본 메이커의 반격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럴 때만 정의로운 씨 뿌리기다. 필요에 따라 쉽게 적당한 말을 이용한다. 토요타 차가 고장 없는 좋은 품질의 차라는 걸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 결과 싸게 먹힌 셈이라는 걸 아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몇 년 전 베트남에 갔을 때 현지 가이드에게 어느 업체 차가 많냐고 물었더니 현대가 가득한데도 혼다가 가장 많다는 답이 돌아왔다. 똑같은 마크로 현대를 혼다라고 속여 판매하는 실태가 잘 드러났다. 일본이 도와준 과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원래 일본 기술인이 불매 대상이네요. 넘을 수 없는 벽 일본을 넘었다고. 자동차 한일전 한국 완승. 항상 일본을 의식하는 찐득이 기질이 잘 나타나 있다. 그거 참 우습다. 도요타를 넘어섰다고 하지만 현대공장은 강제노동에 가까운 악질적인 환경으로 노동자들이 도망치는 일이 잦다고 한다. 현지 근로자를 강제 노역시키는 방식은 결코 베트남 시장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대만에서 한국 차를 탔는데 새 차인데도 비가 새거나 에어컨 송풍구 내부 인테리어가 엉망이었다. 비가 올 때 트렁크를 열면 쫙 하고 물이 들어가는 택시처럼 멋진 기능이 가득했습니다. 대만 친구도 2번 다시 사지 않겠다고 한다. 미쓰비시 자동차가 구해주었지만 그에 대한 감사 따위는 추호도 없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일본 기업이 선견지명이 없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경쟁사라고만 생각할 겁니다. 베트남에서는 비싸도 튼튼하고 부서지지 않는 일본차가 주류였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되면서 일본차를 못 사는 층이 싸구려라는 걸 알면서도 현대차를 타게 되었다. 조금만 더 잘 살게 되면 현대차 따위 탈 필요가 없어진다. 역시 일본차를 갖고 싶어진다. 앞으로 몇 년은 더 지나야 될 것이다. 현지 생산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키운 현대나 기아 등이 베트남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좋아하는 베트남인에게 물으니 디자인이 좋은 마츠다나 부서지지 않는 도요타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 국산차 브랜드를 빈 그룹에서 내놓았습니다. BMW 엔진 샤시에 국제적인 디자인이 나오자 현대가 앞으로 성장할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힘들 때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게 뭔 말인가? 반대로 왠지 무서워. 저렴한 가격 옵션 수만을 보고 샀다가는 금방 리콜받으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요. 일본 자동차는 내구성, 조종성, 안전성, 승차감 등 고품질을 장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입니다. 택시 회사에 팔았다든가 순간적인 실적만 좋아진 건 아닐까? 신흥국 국민의 구매력이 높아지자 현지 일본 기업이 생산하는 현지용 화제작들부터 스타일리시한 한국차가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한층 더 구매력이 증가하면 일본, 미국, 유럽에서 실제 달리는 차와 같은 모델을 요구해 한국차로부터 갈아탄다. 현지 일본 메이커도 일본과 같은 오리지널 차종을 만들기 시작한다. 따라서 현대 기아는 점유율이 떨어져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런 일이 중국에서 일어났는데 아마 베트남에서도 곧 일어날 일이다. 한국 제품에서는 흔한 이야기다. 돌쇠 한마디. 와우 코리아는 한국 홍보 매체로 흔히 오해받는데 자기네 관음증 해결용 일본 매체입니다. 이런 기괴한 언론이 판치는 이상한 나라. 한국이 반성하는 듯 조작하는 일본입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